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사성어를 한번 또 하겠습니다. 구밀복검에 대해서 이구자입니다. 꿀밀자예요. 여기가 별내충이 있어서 꿀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매산이 들어가면 빽빽한 밀자, 비밀 할 때 밀자. 이자는 배복자예요. 여기 다롤변이 들어가는 것은 다롤이 아니라 달이 아니라 몸의 일부분 고기육변이에요. 배복자, 검, 칼검자입니다. 이게 입은 꿀맛 나게 하고 뱃속에는 칼 같은 것이 감춰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아주 표리부동하거나 아주 남을 비밀스럽게 나쁘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을 구밀복검이라는데, 이건 언제 나왔냐 하면은 당나라 현종 때 일입니다. 현종. 당나라 현종 때가 최고조의 당나라가 되었다가, 이때부터 양귀비를 만나고 나서부터 살살살살 당나라가 기울기 시작해서 나중에 망했는데, 당나라 현종 때 제상을 하는 이림보란 말이 있어요. 이림보. 이것을 흔히 이임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차근차근 읽을 때는 이림보 이렇게 읽어줘야지. 우리 어디에 사전이나 보면은 이임보 이렇게 쓰는데 이림보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이림보라는 이 제상은 누구냐면 이숙량의 정손입니다. 이숙량은 누구냐면 당나라를 세운 당고조 이연의 사촌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하고는 좀 현종하고는 집안이 농서이신데, 얘가 이제 농서이십니다. 감숙성의 농서란데 여기 이시의 한 집안입니다. 그러나 잘 어떻게 해서 이 재상사리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재상으로 했던 유명한 시인 장구령이라는 사람입니다. 장구령. 이제 현종이 낙양에서 장안으로 수도를 옮겨보자 이렇게 해요. 장안이 지금 서안이죠. 이 지명 이름이나 사람 이름은 사실 우리말로 읽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막 중국 음으로 하는데, 중국에서는 절대 우리나라 지명 이름이나 사람 이름을 중국 발음으로 읽지 우리 한국 발음으로 읽어주지 않아요. 그럴 바에는 우리도 낙양, 장안 이렇게 해야지. 로양, 이렇게 창안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 낙양에서 장안으로 수도를 옮기면 어떡하냐 하니까 장구령이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장구령이가 이번에 이렇게 수도를 옮기면은 보리밭도 많이 어긋나고 여러 백성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안 옮기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이림보가 뭐라 했냐면은, 가면은 그때 세금을 면제해주면 되지 어쩌냐 해가지고 옮기게 해서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절도사를 임명한다든가 할 때, 절도사를 임명할 때 장구령이가 누구를 임명하려고 하면은 임명하면서 바로 이림보가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장구령이가 그 사람은 아직 실력이 너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림보가 장구령 당신도 젊었을 때는 실력이 없었지 않냐? 나이가 먹으면서 실력이 불어나는 것이지 굳이 실력이 좋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절도사를 임명할 때 현종한테 여기는 되도록이면 이민족한테 한 것이 좋다. 절도사면 그 사람들은 좀 무식하기 때문에 용감하게 싸울 줄 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절도사는 이민족을 좀 세우자. 그래서 들어간 것이 알록산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알록산. 우리나라 고구려 후손인 인물이 또 고선지도 있죠. 고선지 장군도 그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고선지 장군도 혁혁한 공을 세우고 나중에 죽게 되지만, 마찬가지 이 알록산은 당나라 현종한테 잘 보이고 또 양귀비한테 잘 보였죠. 양귀비는 자기하고 한 16장 정도 밑인데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양귀비의 집안 오빠인데, 어떤 책에는 사촌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책에는 육촌간이라고 하는데, 육촌이라는 말이 제일 많습니다. 육촌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양국충 이렇게 인물이 있는데,
이른바가 사람들을 싸울 때는 절대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구령과도 이렇게 다툴 때는 절대 장구령한테 기분 나쁘게 한다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 대단한 실력을 갖죠. 얼마나 성질 나면 성질 난다는 이야기는데 절대 안 하고 좋게 그 사람을 좋게 이야기했다가 뒤통수를 갖다가 본 사람이 바로 이인보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이 먹고 정치를 19년 했는데 재상만 17년 했어요. 워낙 잘하니까 현종이 모든 정권을 그냥 이인보한테 맡겨둘까 이렇게도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양국충이가 이제 재상 자리에 올라가면서 이인보 하는 행동이 못습니다. 그래서 이인보를 어떻게라도 쳐내야 되는데 이인보 아들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권세가 너무나 지금 이렇게 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원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에게 큰 불행이 닥칠까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이인보가 이미 일은 기울어진 것이다. 예, 나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했어요. 양국충이가 또 운남성에 있는 대리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쳐들어가게 되었는데 몇 차례 이렇게 집니다. 지금도 그 운남성 대리시를 가면은 그 산이 3,000m가 넘어요. 여기에 당나라가 몇 차례 왔으나 빼앗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인보가 양국충한테 자꾸 거기 네가 직접 가라고 이렇게 해도 이인보가 곧 죽을 정도를 보고 곧 죽겠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인보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양국충한테 잘 부탁한다. 그리고 내 자식들도 잘 부탁한다. 이렇게 했는데 대답만 했지 나중에는 양국충이 현종한테 이인보가 아주 내란을 일으키려고 한 사람이요. 이래서 나중에는 무엇을 했냐면은 부관 참시하고 여기 식구들을 전부 멀리 귀양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어디에가 있냐? 북송시대입니다. 북송시대 사마광이 지은 자치통감이었습니다. 사마광이 지은 자치통감. 이 사마광. 자치통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는 자료입니다. 치는 통치하다. 통치하는데 자료로 쓰는 책이에요. 귀감이 되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치통감을 많이 읽어보면 좋습니다. 사마광하고는 또 누구하고 원수지가 있냐면 왕안석하고 원수지가 있죠. 왕안석은 신법을 주장하고 이 사람은 구법을 주장해서 둘이 간에 아주 사이가 나쁜 사이예요. 그러면 사마광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광주 광산현에서. 우리나라 광주 광산 지금은 광주에 광산구가 있는데 그전에는 광산군이었는데 광주 광산이란 말이 하남성에 있는데 지금은 여기가 신양시 광산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출신으로는 이렇게 보면은 등용초라는 사람이 있는데 등용초가 누구냐면 주울레 부인이에요. 모택동 제2인자 주울레의 부인이 등용초가 광산현 사람입니다. 그럼 왜 여기가 이 사람이 광산현에서 태어났냐면 자기 아버지가 사마부예요. 사마부. 사마부가 부인데 광산현령을 했을 때 했어요. 그리고 이 사마광의 원래 조상들은 온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인물들로는 한나라 시대 사마상여, 사마상여는 탕몽군하고 연애하는 장면, 봉구황이라는 유명한 글을 남겼죠. 그 다음에 사마중달, 제갈공명과 아주 지혜를 겨루는 인물이죠. 이 사마의의 동생, 사마부의 후손입니다. 사마부의 후손. 사마광이 광산에서 태어나가지고 7살 때, 동네 애들하고 노는데 큰, 독이 있었어요. 독에 물이 담아졌는데 친구들이 한 명이 넘어가가지고 물속으로 딱 잠겨있을 때 다른 아이들은 다 도망가는데 그 돌멩이를 가져와서 딱 깨가지고 항아리를 깨서 살려냈다는 그 이야기도 우리나라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광산현에 가면은 사마광의 기념관이 아주 잘 되어 있고 독이 그가 또 멋있게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러면 바로 아버지의 고향은 산서성 하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묘는 하현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림보와 같은 인물을 표리부동하다 이렇게 해서 표리부동.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 바로 그 양국충에서 부관 참시를 되죠. 부관 참시되었다.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양국충과 알록산 간의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아서 알록산에 난이 일어납니다. 알록산에 난이 일어나니까 현종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종은 이제 아들 숙종한테 자리를 맡기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군사들이 반대를 하죠. 양국충과 양귀비를 죽여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이고 갑니다. 그래서 이 현종은 지금 성도에 가서 우리나라에 출신 유명한 스님이 있습니다. 왕자인 무상 스님이 있는데 무상 스님하고 만나서 인생의 덧없음을 한탄한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